김소월 작가 많이 아시죠? 자, 김소월 작가는 1920년대부터 활달하게 시를 썼던 활동한 작가로서 우리가 흔히 민족 시인이라고 합니다. 민족 시인. 왜 민족 시인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정서와 형식과 이런 것들을 잘 우려낸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민요 같은 것들이 보면 노래잖아, 민요. 삼운보의 율격을 쓰는데 이 삼운보의 민요적인 율격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세 개씩 끊기는 거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와, 우리 BTS 아리랑 이번에 아리랑 아닌가요? 이번에 노래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디데이가. 나는 그 BTS가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걸 느꼈던 게 있잖아요. BTS 노래 중에 지금 뭐 아이돌이라는 노래 있잖아. 아이돌이라는 노래 보면 뭐 그런 외국인들이 막 그 노래를 따라하는데 따라하면서 덩기덕쿵 더러러 뭐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야, 그래서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희열을 느꼈는데. 자, 어쨌든 삼운보의 민요적 율격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는 편이야? 아니면은 막 그 담아두는 편이야? 그 왜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할 때 손짓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이 하고 말할 때 보면 막 손하고 막 하잖아. 걔네들은 막 대충 봐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 표정에서도 잘 숨기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막 어느 순간에 폭발할 때도 있고 이 쌓이다가 화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보편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한의 정서라고 합니다. 한의 정서. 자,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 한해정사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재라는 시인이 썼던 무어별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무어별. 무가 없을 무. 어는 말씀어. 별은 이별이야. 아, 열 짧은 시인데 15 아리따운 나왔어. 한자 사춘기예요. 남 부끄러워서 말 못해서 헤어졌구나.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중문을 닫고서는 그래 이별했어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고서는 배꽃 사이에 달을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지마 이별하기 싫어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 안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인 거죠. 옛날에 쓰여진 시인데 뭐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에도 물론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요새 신세대들은 그런데 MZ세대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소녀시대의 노래 중에서 물론 소녀시대 리메이크한 노래지만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알아? 소녀시대 그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뭐 그런 노래가 있어. 수줍어서 말도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담아두는 편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진달래꽃 김소월의 작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의 노래입니다. 자, 이별의 노래, 이별의 정한. 자, 한 줄씩 읽어볼게요. 자, 다음 누구야? 저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일 보내드리옵니다. 내가 싫어서, 내가 역겨워져서, 내가 싫어져서 갈 때는 말없이 곱게 보내드리겠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는데 가실 때에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실 때에는. 그럼 이건 이별을 한 거야? 이별을 가정한 거야? 이별을 가정한 겁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아직 이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말없이 곱게 보내주겠다라는 거는 포기하겠다는 거야. 자, 이 포기 하고 마음을 단념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차념이라고. 차념. 차념적 정서가 들어가 있다. 자,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일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성격일까요?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나 보기가 역겨워 나는 바로 소극적인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말투도 그렇고 김소월 시인은 남자지만 여성을 화자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여성상. 그리고 소극적이고 다른 말로는 수동적 또는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 전통적인 여성은 남존 여비도 있고 여필 종부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좀 소극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 그다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자, 이 영변 지역이 있어요. 이게 북한 쪽에 있는 뭐 함경도인가 뭐 아무튼 뭐 북한 쪽인데 그 영변에 약산이라는 산이 있어. 근데 그 산에 진달래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진달래꽃이.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영변 지역의 약산이라는 산에 거기 피어 있는 진달래꽃. 알겠습니까? 점점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자, 이런 거 뭐라 그러냐? 점강법을 썼다 이렇게. 점강법. 자,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다. 그 유명한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을 한아름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려줄게 이런 거야. 일단은 꽃을 뿌리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인생이 꽃길만 되기를 바래. 그리고 막 꽃을 뿌려줘. 뭐 어떤 의미예요? 축복의 의미죠. 축복. 자, 축복의 의미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뿌리겠다. 자, 이 축복이라는 거는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 할 텐데 이별의 대상을 축복하고 있다. 좀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 진달래꽃이 바로 뭐냐면 여성을 꽃에 많이 비유하잖아. 화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진달래꽃은 화자입니다. 화자. 근데 나를 뿌려준다. 날 희생해서 밟고 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뼈뿐이 질러내고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꽃을 뿌렸어. 근데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네. 사뿐히는 가볍게요. 마이너스 하죠. 지려 밟고는 꾹꾹이 밟아서 이런 거거든. 그래서 눌러 밟고. 그럼 이건 플러스입니다. 강하게죠. 그럼 사뿐히 지려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동시에 보이는 표면상의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어법 역설법. 역설에 해당하는 역설법. 그리고 아까 꽃을 뿌리는 거를 산화공덕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산화공덕.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렸다 그래서 산화공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이거 앞에서 봤던 거잖아. 또 나왔네. 앞이랑 끝이랑 같게 가는 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수미상관. 근데 약간 변형된 거야.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 안정감도 주고 의미도 강조하고 안정감, 의미 강조, 그 다음에 운율감도 줍니다. 운율감. 됐죠? 그리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린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겠대. 근데 눈물을 안 흘리겠다고 막 나 안 울 거야 입을 앙 다물고 막 얘기합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울까요? 혼자서 울겠지 조용히.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 반어법이 되는 거죠. 반어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의
상황은 마이너스네. 이별이니까. 그런데 언어, 나 울지 않을 거야. 난 강해. 이런 거니까 언어와 상황이 모순되는 거야. 언어, 상황의 모순. 역설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설법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았네. 역설법은 언어의 표면에서 모순이 생겨. 플러스면서 마이너스래. 그런데 반어법은 언어의 상황과 언어가 모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플러스인데 상황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픈데 울지 않겠다라는 걸 애이불비라고 합니다. 애이불비. 그리고 아니 눈물을 흘리겠다. 눈물을 안 흘리겠다 이거거든 원래는. 눈물을 안 흘리겠다. 그래서 이건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도치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치법. 어순을 바꿨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는 일단은 여러분들 현대시일까요? 고전시일까요? 지난 시간에 시 이론 정리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현대시야 고전시야? 현대시잖아. 일제강점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대시로 보는 거야. 그럼 이 시는 현대시인데 그러면 자유시 정형시? 자유시가 되겠지. 운율은 그럼 내재율 외형률? 외우라니까? 내재율이라니까. 현대시, 자유시, 내재율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운율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운율을 반복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음보율, 음보율, 그 다음에 음위율, 그 다음에 음수율 이런 게 있습니다. 음수율을 먼저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몇 음보로 나뉜다고? 민요적 율격인 3음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3개.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극구칠 3개. 이런 식인 거야. 3음보의 율격을 취한다.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보통 7호조에 해당합니다. 7호조니까 7개, 5개가 된다는 건데 나보기가 역겨워 7개, 가실 때에는 5개. 말없이 고이보내 7개, 들이오르다 5개. 물론 여기서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대체적으로 7호조다. 그 다음에 음위율은 어떤 위치에서 운율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주로 두운이 있고 가군이 있어. 두운은 머리 듣자 그래서 앞글자 쪽에 운율이 생기면은 두운이라고 해.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서 나를 버리고 갈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운인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오리다 반복되고 있죠. 끝에가 반복되고 있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 오리다를 반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김소월 씨 진달꽃 많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중요한 시라는 거 알아두시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체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전통적 여성상이다. 아시겠죠? 이런 태도 알아두시고 뭐 좀 이따가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서경별곡이라는 노래가 있어. 서경별곡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역시 이것도 이별을 노래하거든. 근데 이 여자는 약간 마라맛이야. 마라맛 센 여자야. 이별하겠다고? 나를 버리고 나는 너 따라갈 거야. 너 누구야? 너 어떤 년 만나? 그 년 데려와. 막 이런 식인 거야. 뱃사공 내 남친 태워가 너 내 남친 태워가면 네 여자 바로 바람난다. 막 협박하고 막 무서운 여자예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상입니다.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에 해당하는데요. 네, 좀 이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정리했고요.